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차남입니다.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생각보다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 영상에 이어서 계절이 바뀌었지만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설명할 내용은 조정파동의 교대 법칙인데, 조정파동이 뭐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파동은 5파동이 있다고 했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럼 여기에서 조정파동은 어디죠? 네, 그렇죠. 2파동과 4파동. 요 두 구간이 조정 구간이죠. 이 조정 파동도 단순하게 이 구간이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조정 파동에도 패턴이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조정 파동의 패턴이 뭐죠?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1파, 2파, 3파 이렇게 3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죠. 소파동으로. 그리고 4파동도 원래는 1파, 2파, 3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차트들을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조정을 받지를 않아요. 이 조정 패턴도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다양한 조정 패턴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파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2파 하락을 할 때 아까 전에 기본 패턴을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1파, 2파, 3파 즉 이렇게 A, B, C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게 단순한 지그재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3파동이 상승으로 일어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조정 구간에서 4파동의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깃발 패턴처럼 복잡한 구조의 조정 패턴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5파동 상승. 이해하셨나요? 다시 설명하면 2파동에서 단순한 지그재그 패턴이 나왔다면 4파동에서는 이런 복잡한 구조의 조정 구간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코인 매매할 때 이렇게 그냥 파동 형식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구나 하고 쉽게 매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깃발형으로 나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고민을 하게 된다고. 오르는 건가? 떨어지는 건가? 이 깃발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떨어지는가? 올라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1파동 오르고 2파동 조정받고 3파동 올랐네? 그럼 4파동 조정 구간인데 깃발형 패턴이 나왔구나. 그럼 이 깃발형 패턴이 끝날 때는 5파동 상승이 있겠네. 이걸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매수할 때 이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깃발형 패턴 나왔을 때 조금 더 도전적인 사람들은 스캘핑을 강했죠. 여기서 숏 치고 여기서 롱 치고 여기서 숏 치고 여기서 롱 치고 이걸 반복해서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구간을 먹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한 이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럴 때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모르겠으면 매수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오늘 매수 안 하고 내일 매수해도 돼. 굳이 이 좁은 구간 먹겠다고 보다가 이때 잘못해서 숏 쳤다가 안 떨어지고 오르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미 놓친 구간은 아쉽지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파동이 끝나고 5파동이 보일 때 매수하면 되지. 그럼 롱 포지션 가면 되잖아요. 오케이? 아무튼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매수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파 상승을 확인하고 2파 조정이 나오네 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ABC 패턴으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불규칙 패턴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더 오르는 척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3파로 갈 수도 있어. 이러한 복잡한 형태로 2파동에서 조정이 나왔으면 4파동은 어떻게 나올까요? 선생님! 그러면 단수 패턴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2파동이 복잡하게 나온다. 그러면 4파동은 단순하게 A, B, C 이렇게 단순 패턴을 그리고 5파동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2파동에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단순하게 A, B, C 이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파동이 이런 복잡한 패턴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이 3파동 구간 있죠. 요 3파동 구간이 원래 3파동이 1파동에 몇 배로 오른다고 했어요. 이 1파동에 1.618배까지 오른다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2파동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다면 3파동은 1파동에 2.618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3파동에서 연장 패턴이 나와서 더 큰 3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또 여기서 묻겠죠? 선생님, 그러면 2파동이 무조건 복잡한 구조로 나오면 3파동이 무조건 2.618배로 나오는 건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럴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 1파동이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2파동 조정 구간이 이 1파동이 상승한 시간보다 더 길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 3파동에서 2.618배만큼 오를 확률이 더 높아진다. 다시 설명하면 이 2파동이 불규칙 패턴으로 나오고 1파 상승보다 2파 조정 구간이
더 긴 시간이 걸린다면 3파 상승에서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좀 중요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통 설명할 때 초보자들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이 3파 구간에만 매수하고 5파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4파, 5파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파 상승 구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파 상승 구간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1파동이 상승한 높이보다 5파동의 상승한 높이가 더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말은 뭐다? 5파동 상승률은 낮기 때문에 5파동을 좀 늦게 진입을 하거나 5파동에서 그냥 더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5파동이 끝나버려서 큰 하락을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5파동은 좀 짧기 때문에 5파동에서 더 오르겠지 하고 진입했다가 큰 손실을 보지 말고 5파동까지 진행하고 있는 코인은 매수를 하지 말거나 안 그러면 5파동이 끝날 지점을 잘 보고 있다가 숏 포지션을 잡으세요. 그런데 5파동도 여기서 끝나고 하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5파동 연장 패턴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5파동이라고 숏 포지션 잡을 타이밍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선생님, 그럼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또 다른 공부해야지. 뭘 공부할까요? 연장 파동, 연장 파동이 뭔지 그걸 알면 이게 연장이 될 건지 아닌지 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갑시다. 공부할 거 많네. 연장 파동은 무조건 5파동, 3파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번 파동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번 파동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5번 파동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번 파동에서 나오면 1번 파동이 길겠죠. 그리고 3번 파동이 1번 파동보다 오히려 짧을 거고 그리고 조정받고 5파동은 더 짧고 그러면 3번 파동이 긴 경우는 1번 파동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2파동 조정받고 3파동이 길고 그리고 4파동 조정받고 5파동 짧고 이게 3파동에서 연장파동이 일어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파동이 연장파동이 일어나면 1파동 올라갔다가 2파동 조정받고 3파동 기본적으로 1파동보다 높게 나오고 4파동 조정받고 5파동 길게 나오고 이 경우가 5파동에서 연장 패턴이 나온 거고 이렇게 그냥 큰 차트로 보면 똑같이 5파동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텐데 실제로는 연장 파동이 일어나면 5개의 파동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9개 파동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좀 더 세분화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따라오세요. 이 연장 파동이 일어나는 패턴에 대해서 아까처럼 조정 구간이 변칙적으로 일어나서 3파동이 연장 파동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파동의 길기에 따라서 연장 파동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게 차트가 무조건 똑같은 길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차트는 이렇게 좀 누워가지고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상승 파동일 때는 요 1파동 구간과 3파동 구간 이 두 구간에서 연장 파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승 파동일 때는 요 또 3파동과 5파동 요 두 파동에서 상승 파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뭘까요? 정답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설명드릴게요. 기울기가 가파르던지 스무스하던지 그거랑 상관없이 3파동에서 연장파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스무스해도 3파동, 1파동에서 연장파동이 일어나고 기울기가 가팔라도 3파동이나 5파동에서 연장파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파동 조정 구간에서 변칙적으로 움직이면 또 3파동에서 연장파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3파동에서 연장파동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거지. 오케이? 선생님 계속 연장파동 얘기하는데 연장파동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1파동 상승했죠? 2파동 조정받았죠? 그 다음에 3파동이 연장파동이 일어났다. 그 말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3파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3파동 자체가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일어나고 4파동 조정받고 5파동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3파동 그냥 한 번만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5파동이 한 번 더 일어나니까 전체 5파동에서 4파동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총 9개 파동으로 상승이 일어난다. 이게 연장파동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연장파동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파동이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5파 상승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간다. 그걸 또 15분봉, 4시간봉 이렇게 쪼개서 보면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5파 상승 이런 소파동이 존재한다고. 이 소파동 안에는 또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5파 상승
이렇게 소파동 안에 소파동, 소파동 안에 소파동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안에도 지그재그로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장파동인지 안 그러면 산파동의 소파동인지 그거는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연장파동이 일어났네? 이걸 바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고 대신에 결과론적으로 이 파동 패턴을 봤을 때 소파동과는 별개로 추세 자체가 엄청 큰 연장선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막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1파동이 올라갔다가 2파동으로 떨어지고 3파동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걸 지금 3파동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연장파동으로 나와서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다 다른 이유가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결국 지나고 봤을 때 이게 연장파동이라서 더 올라갔구나 아니면 이게 연장파동인 줄 알았는데 그냥 3파동의 소파동이었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연장파동이네 소파동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접근 방식 자체를 본인에 맞게 기준점을 잡아서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절대 누가 전문가라고 지금 연장파동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소파동이니까 이제 하락할 겁니다 그거 믿고 매수하면 무조건 잃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본인만의 매매법을 꼭 만드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다 기본적인 기술적 매매법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그대로 매수를 하지 말고 이걸로 연구를 한 번 더 해서 3단노법이 있죠. 첫 번째 나왔던 이론은 쓰레기야. 그걸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면 좀 쓸만해지고 3번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진짜로 수익을 내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진짜 소액으로 하거나 눈으로만 하고 나중에 자기가 진짜 나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안정적으로 해서 최대한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또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